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내용과 함께 어제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의혹의 법률적인 쟁점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곽상도 의원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 가서 다 말하겠다 이렇게 짧은 답변만 남겼는데요. 결과 오늘 밤 늦게쯤 나오겠죠? 네, 지난번보다는 좀 영장 실질심사가 길어진다고는 하지만 아마 네. 결론은 오늘 밤 그리고 늦어도 이제 내일 새벽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혐의 사실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고요. 네. 돈 자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야기됐던 50억 원이라는 퇴직금과 관련된 거는 여전히 이번에도 문제가 됐고요. 이번에는 알선 수재 외에도 네. 이제 뇌물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아, 지난번 1차 그 영장을 청구할 때는 알선수재 혐의로만 청구해서 기각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이제 보강 수사를 거쳐서 혐의를 추가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에 이제 알선 수재라고 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업무에 관한 것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로 이제 네.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죄송한데요. 네. 지금 현장에 저희가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릴 사안이 생겨서요. 잠깐 다녀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리 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맞춤 공약을 발표했고요. 지금 기자들 질의에 답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잠시 다녀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50개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아리백을 선언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생산하지도 공급받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아리백 산단 요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 각 지방 정부들의 아리백 산단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면 좀 판단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입니다. 그 추경 관련해서요.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가 그 합의를 해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어제 서면으로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사모님 대리 처방 의혹 같은 것들이 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추가로 사실관계 같은 거 확인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께서 월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 선출 권력의 이제 임명 권력은 지휘를 받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소속의 한 개 부처의 책임자가 여야가 합의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단언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또 공간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어차피 이게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네.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자, 지난번에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고 이번에 이제 혐의가 추가돼서 다시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혐의 내용 설명을 해주시다가 지금 저희가 현장 연결을 했습니다. 조금 더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50억의 퇴직금이 알선 수재 혐의이다, 알선 수재의 혐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네. 됐고요. 이번엔 사실관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혐의 사실이 총 3개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50억과 관련돼 가지고 예. 알선 수재, 소위 말해서 화천대유와 소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되는 것을 막는 그런 하나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업무에 관한 알선 수재를 했다는 것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공사 관련된 지체를 막는 그런 직권을 사용해가지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은 것도 있다. 이제 50억에는 알선 수재뿐만 아니라 뇌물로서의 혐의점도 있다라고 해서 이분이 추가됐습니다. 뇌물의 성격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뇌물의 경우에는 알선 수재보다는 같은 금액이라도 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새롭게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네.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당시 총선이 4월달에 있었죠. 네. 3월 1일경에 5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혐의 사실로는 정치자금법 예. 위반, 그 소위 말해서 정치자금법에 따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요. 그 혐의로 추가가 됐고요. 네. 곽 전 의원 측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런 아, 상황입니다. 변호사비로 받았고 돈 받은 시기는 국회의원 당선 전이다. 지금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뇌물 혐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된 건데 뇌물 혐의는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지난번 수사하고 달리 어떤 것들을 좀 확보했을까요? 네, 이제 뇌물에서는 이제 50억을 실제로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예. 거기다 또 녹취록에서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당사자 아버지가 계속 요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녹취도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직무의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네. 뇌물죄는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영장 청구가 됐던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알선에 관해 가지고 수재한 것인지를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지적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 그 두 가지와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의미 있게 보강하고 또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예. 영장의 항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고 유의미한 수사 결과물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외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김만배 씨 녹취록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 이 김만배 씨의 얘기가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금품 요구와 전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까지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나온 건데요.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이 녹취록은 검찰이 이미 다 확보했던 아, 내용일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기존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제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나 알선 수재나 뇌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그리고 어떤 알선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당시 이제 하나은행 그 회장을 지냈던 회장에 대한 김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예. 이 수사의 어떤 그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58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두 번째 영장 청구까지요. 그 상황 동안에 별다른 의미 있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50억 클럽 관련해서 사실 유력 인사들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곽상도 의원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도 좀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50억 클럽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가지고 그중 한 명인 가장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결국 구속영장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그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자료들이 확보가 된다는 거니까 네. 그 50억 클럽에 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인마다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화천대유 측과의 유착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에도 또 영장이 만약 기각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수사가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50억과 별개로 5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받은 시점이 거의 총선 한 달 전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착수 보수금을 시작할 때 지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임을 언제 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욱 변호사나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자기 한도치로 최대 후원금을 정치 후원금을 계속 납부했던 것들이 2017년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 관계를 봤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일단은 조금 더 쉽게 소명이 될 가능성을 그렇군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내용을 보고요. 근데 뭐 이 50억 클럽 윗선 수사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임 관련 그 혐의 수사도 있고 대장동 관련 수사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좀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 관련한 이제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전 지사,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상 이제 그 공소시효 거의 만료가 된 예.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시효 정지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일단은 관련돼서 정진상 실장 한 번 소환 조사를 하고 바로 예.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이 거의 바로 예.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예 이제 언급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랬군요. 소환 예. 조사라든지 서면 조사라든지 어떤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는 그 녹취록이 있었죠. 그리고 그 녹취록의 당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당시에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그리고 당시 성남시 내부관에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었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적인 인적인 수사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는 그런 수사들을 진행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예. 봐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관련 수사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그 사안을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윈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게 의혹으로 공방이 진행되다가 지금 법적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5명에 대해서 5가지 혐의로 좀 고발을 했거든요. 일단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네. 있는데 크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거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 그리고 의료법 위반죄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와 증거인멸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의전과 관련돼서 이제 지자체장의 배우자의 수행을 위해서 어떤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할 의무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그거는 직권남용죄가 된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이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5급 사무관이 7급할 때 시킨 것 또한 직권남용죄로서 그 직접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리고 국권손실죄는 이제 횡령죄와 관련돼서는 이제 회계 담당 직원이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고를 손실했다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지금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1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피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횡령죄는 이제 법인카드를 그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질 수, 횡령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가장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모 방송사 이제 전 사장이었죠. 사장이 이제 자신의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세부적으로 더 따져봐야 이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대선을 한 달 남짓 이런 상황이라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현장 발언 저희가 듣고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상관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이제 감사를 의뢰한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유용 사례가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 후보가 지금 지사직에 사퇴한 상황이잖아요. 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사실은 그 책임의 의미에 예. 대해서 아마 정치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책임. 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지금 일단은 아마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을 해서 이제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한 거의 일주일이면 확인이 바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들의 다 거래 결정 내용들이 있고 예. 그게 실제로 그렇게 집행됐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는 저 담당했던 직원이 왜 그 후보 배우자의 의전을 계속 수행하게 됐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예. 누가 하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사와 수사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도 앞으로 파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김성훈 변호사 설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